정부가 대출 규제로 또 부동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재테크 시장 어떻게 될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썰. 자, 부동산 썰. 오늘 시간은요, 부동산 시장이 막 살아나고 있는,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 시점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라는 규제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 개최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2시에서 5시고요. 자, 주제는 금리 인하 시대 개막, 돈 되는 투자처 공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금리 인하 시대가 개막됐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금리 인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지 투자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10명으로 진행합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DJ. 자, 발목 잡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대출 규제가 나오고 8월 이후에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이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상승도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전히 상승 국면으로 가고는 있지만 조금 그 상승 국면으로 가는 속도가 이게 좀 늦어졌다는 거예요. 좀 완만하게 지금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먼저 올 1월 달에도 시장이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겼으니까 투자를 해야 될 분들은 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제가 한번 예측을 하는 시간을 준비해 보죠. 뉴스에 이런 게 나와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 30% 감소, 대출 규제 영향, 그리고 서울 아파트 숨고르기, 대출 규제로 거래 뚝,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대출 규제 영향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보자고요. 자,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르고는 있어요. 근데 오르는 이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줄어들었다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대출 규제를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시장이, 거래도 좀 주춤주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한마디로 지금 좀 조정장세, 숨고르기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 지역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전 지역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서초구에, 서초구, 이 강남권의 1급지들 있죠. 1급지들은 오히려 가격이 정고점 신고가를 지금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지금 상당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동의 서초 그랑자이 같은 것도 지금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그리고 레미안 브리스티지 역시 신고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도 역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지금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그런 국면이라고 해도 오르는 지역은 오른다는 거예요. 1급지. 그러니까 1급지들은 어떤 곳입니까? 대출 규제 영향을 작게 받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1급지는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곳들은. 그러니까 대출 규제의 영향을 안 받는 순수하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투자를 하는 곳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금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출 규제가 악재잖아요. 그렇죠? 악재인데 바로 밑에 금리 인하 있잖아요. 금리 인하. 이게 또 호재예요. 금리 인하는.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 9월 달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로 빅컷을 했죠. 그럼 한꺼번에 확 내렸어요. 0.25%씩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10월 달에 0.25%를 지금 따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 정책, 경제 살리기를 포기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을 흡수하는 통화 긴축 정책으로 계속 전환을 해왔었죠. 미국과 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러다가 지금 이제는 통화 긴축 시대를 끝내고 이제 양적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시중에 유동성이 커져요. 돈이 많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돈이 시중에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어때요? 자산시장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산시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거는 금리 인하가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이 재테크 시장에 단기적으로 갑자기 팍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금리 변수는요, 이 부동산 우리 투자의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시장이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고 주택 가격이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기간에 이 영향을 부동산 시장에 크게 미치는 거는 정책 변수예요. 정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잖아요. 이 규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지, 금리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이제 인하가 되게 되면은 지금 한 번에 인하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양적 완화의 시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대로 이제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완연한 금리 인하 추세로 계속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네라고 생각할 때 다시 신규 투자 수요나 이런 것들도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이게 지금 공급이 앞으로는 더더욱 심하게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서울시장이 모든 어떤 집값의 바로미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시장을 어떻게든지 잡든지 아니면은 뭔가 완화시키든지 해야지 그게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또 서울에서는 강남권이 또 바로미터죠. 서울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의 집값이 이대로 놔두면은 앞으로 2, 3년 후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정부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부가 계속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완화책들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특별히 당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단지 공급 많이 할 거야 앞으로 공급 많이 해.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집 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면 돼. 이런 지금 시그널,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시그널을 주는 것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항상 시장에 악재와 호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악재가 많은지 호재가 많은지를 잘 살펴보고 호재가 많다면 호재가 많은 쪽으로 시장을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재가 많은 시장이라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대출 규제나 정부의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정부의 대출 규제나 각종 어떤 규제 대책들이 나왔을 때는 단기간에 불과하다. 그 영향은 빠르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단기간에 끝난다. 3개월에서 5개월, 빠르면 2, 3개월, 길면은 5개월까지 이 영향에 이 가계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좀 숨고르기 장세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한다. 이거 꼭 제 강의에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전세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겠다,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전세금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 물량 더 없어질 거예요. 전세 물량은 더 없어질 거고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대출 규제는 대출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 집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개 있는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산다거나 이렇게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투자해요? 전세를 끼고 투자하잖아요. 그게 훨씬 대출보다 많이 나오는 걸,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게. 전세를 끼고 투자하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가 없어요. 대출이. 하지만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주택인데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장 절실한 무주택자죠. 무주택자는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부의 대출 규제의 문제는 결국은 이 집 없는 무주택자들, 즉 서민과 그다음 중산층,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중산층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런 집을 구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뭐 시장이 숨고르기 장세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1급지들, 제가 말씀드렸던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들은요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지금 사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데 대출이 필요 없으니까, 난 돈이 있으니까 가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는 오히려 부유층들한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스트레스 DSR, 이건 뭐 연봉 1억 가진 사람이 받았을 때 DSR 적용 시 대출한도 변화 5억 6천까지 받는다는 거고요.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2억 8천까지 받는다는 게 지금 떨어지는 거죠. 결국 대출을 규제해서 예전만큼 못 받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강남 3구, 강남구를 타겟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 규제 대책들을 내놓잖아요. 근데 저는 강남 3구에 있는 집들이 전체 주택수의 많이 차지해봐야 한 2% 차지할 거예요, 2%. 그 2%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걸 뺀 98%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98%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들어요. 강남에 들어가서 내가 돈이 있어 살고 싶다 그러면 살게 놔두는 거예요. 들어가 살아. 너 들어가 살아. 그 대신 뭘 해라? 세금을 잘 내라. 세금은 잘 내면서 들어가 살아. 그런 여력이 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것만 맞지 않을까요? 억지로 규제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을 한번 보면요. 이게 뭐예요? 대출 규제가 먹는 건가요? 이건 기사도 또 뭐 이렇게 썼어. 먹는 건가요? 뭐 먹는 건가요? 못 말리는 잠실 압구정 신고가 행진. 참 기자들도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먹는 건가요? 좀 재밌게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대출 규제가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건축 열기 뜨거운 양천 강동 대출 규제에도 상승세. 자, 투기 수요를 차단시켜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이런 대출 규제 정책. 근데 반대로 이 고가의 아파트들, 고가의 집들은 잘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서민과 중산층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그런 대책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해왔고, 예전에도 대출 규제 먼저 하잖아요. 항상 우리 규제할 때. 근데 성공했나요? 성공 못했어. 못해도 하는 거야. 못해도 왜?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하락할까요? 지금 뭐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거래량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이. 그래서 거래량은 대출 규제 이후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제가 숨고르기 장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 강의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황이 갈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내놓을 거고 대출 규제가 안 맥히면은 또 다른 규제를 내놓을 거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지금 서울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강남 3구와 용산 3구잖아요. 근데 또 마포구나 아니면 성동구나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들을 어떻게 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런 대책들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 제가 미리미리 드렸어요. 겁먹지 말라는 얘기 미리미리 드렸습니다. 자, 서울 주요 상급 지역의 인기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매매 가격이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갔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1급지들은 오히려 신고가 갱신을 계속하고 있다. 10월달 들어와서도 그렇게 양극화가 커진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지금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떨어지고 있고요.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서울은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 거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르고 있고 지방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수도권 서울이 더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수도권보다 서울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르는 폭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전세 가격 지수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세철, 전세 이사철이죠. 이사철. 그래서 오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지수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게 뭐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전세 가격이든 매매 가격이든 이게 무슨 이렇게 올라가진 않지만 어쨌든 약간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죠. 약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이런 대출 규제가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과열 분위기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 고가의 아파트들은 또 잘 팔리고 있다. 신고가 갱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출 규제가 지속적인 수요 억제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한번 했는데,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 한번 했는데, 또 할 것이냐? 당연히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총재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죠. 그렇죠? 이것도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또 이게 또 계속한다 그러면 여파가 좀 크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출은 호조라고 하지만 지금 내수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가 지금 침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 기준금리 인하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나왔었죠. 그럴 만큼 금리 인하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계속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금리 인하가 계속 된다는 그런 확신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규 투자 수요도 생겨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출 받아서 투자할 사람들은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전세가예요. 전세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전세가, 매매가 다 동반 상승이야 지금.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전세 상승의 폭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둔촌주공, 즉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죠. 둔촌주공이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전세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분들,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들어가 살 분들, 전세로 나오는 매물을 한 2,000건 정도 제가 예상을 하는데, 한 2,000건 정도 예상을 해요. 그게 한 2,000세대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약간 주춤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시기 지나면 내년 시장에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할 때 또 뭐 전세가 또 뭐 전세가
뭐 지금 문제다, 또 전세가가 또 하락하는 그런 역전세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일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세값이 오르면은요, 매매값도 결국은 같이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은 결국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승은 매매가 상승으로 결국 옮겨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단기간의 효과만 있지 장기간의 효과는 없다. 단기간 효과. 결국은 시장은 바뀐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는 일시적으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할 때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그때 갑자기 물량이 막 쏟아지면,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지, 어쨌든 내년 시장도 전세가 상당히 불안할 가능성이 거의 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이 올해 시장보다 오히려 더 이 상승폭을 키우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든 매매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올해는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년 시장에는 이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 번져가는 그런 전세가 번져가는 그런 오히려 전세난을 유발할 가능성까지 큰 그런 내년이 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1월 달에 제가 1, 2월, 3월 달 빨리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하세요. 얘기했지만 대부분 못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다고 거기서 더 이상 망설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올라서 이제 더 오를 게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투자를 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우리는 해야 되죠. 그렇죠? 제가 예측하건대 내년 시장은 어쨌든 상승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시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못 하신 분들 낙심할 필요 전혀 없다. 앞으로 한 1년간의 기회는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아파트를 사든 아니면은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투자하든 선택을 하셔서 금액별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금액대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걸 빠른 시간 내에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대출 규제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사람들은요,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요. 소수의 의견을 절대 쫓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1월 달에도 변곡점 생겼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 1월 달도 변곡점이 생겼으니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 말 안 들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결과를 보면 제 말이 맞잖아요. 또 내년에도 내년 시장 지나보면은 또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투자 이익을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